자, 국채 관련해 가지고 한미 장기채 금리 연고점 돌파, 주식 매력도가 최저다. 이게 사실 채권이 어려워서 두 분이 잘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인 4.15% 수준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온 상태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떨어졌다는 거고, 그렇죠. 그 뜻은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매력도도 최저인 상태여서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가 중국 뭐 부동산 그렇죠. 그룹들 뭐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OX 일단 큰 그림에서 들어볼게요. 네. 주식 매력도 하락에 주식에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된다. O. 아니다. 지금 조금 뭔가가 불안하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적어도 8월 달은 좀 지켜봐야 된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좀 시장이 떨어지면 부정적인 뉴스들에 좀 집중하는 성향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한다면 두 분 다 O를 들어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 텐데, 팀장님은요? 사실 뭐 아까 채권 금리 말씀해 주셨지만 예.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채권 관심이 사실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큰 손들 위주로 예. 뭐 주식을 살래, 채권을 살래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논의를 하다 보면 사실 채권의 매력도가 굉장히 사실 높은 상태거든요. 지금 AA 채권들도 4% 중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초중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굳이 리스크를 져가면서까지 주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던가 예. 여러 가지 수급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이제 에코프로 MSCI 지수 편입 이제 모멘텀도 좀 지나갔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들을 보면 뭐 단기 매매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좀 매매할 거리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오늘도 보면 사실 화장품 쪽하고 예. 뭐 로봇주 일부 다 결국은 또 막판에 또 윗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그만큼 짧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스마트 머니들의 작은 움직임 정도만 있을 뿐이지, 뭔가 시장이 방향성을 갖고 쭉 밀어 올리는 또는 뭐 하방에 배팅할 정도로 하방을 쭉 밀어 내리는 또 그런 시장도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채권의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상태는 맞는데 이제 당분간 요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사실 주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주식들도 많이 있고요. 예. 다만 아까 8월 달을 좀 지켜보자, 뭐 9월 달 지켜보자, 그런 관점에서 전 단기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8월에서 9월까지는 해볼 만하다. 다만 아마 제가 다음 달 이 시간대쯤 되면 한 달 정도 뒤에 되면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아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예, 왜냐면 9월 달, 10월 달은 항상 무슨 일이 나도 항상 났었거든요.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안 좋은 뉴스가, 오늘도 통화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뭐 이런저런 나쁜 뉴스들이 나오는데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항상 생각을 해보면 이런 뭔가 안 좋은 뉴스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까지 뭔가 피부로 닿을 정도가 거의 다 반영된 거고요. 문제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거든요. 예. 모르는 무언가. 그러니까 지금 금리도 높고 임금도 높은 상태에서의 우리도 모르는 무언가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게 사실 불안 요소이긴 한데, 그렇죠.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를 가지고를 매도를 하자는 아직은 좀 빠르다라는 생각을 들고, 다만 이제 9월 달 정도 가면 뭐 이제 에코프로도 사실 이제 공매도 물량이 싹 늘어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을 거라서 일단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이제 춤은 추대 파티장 입구에서 추자 그 얘기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존을 계속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9월 달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다다음 주면 벌써 9월 달 아닙니까? 네. 예, 다다음 주면 9월 달인데 지금은 그러면 만약에 자신이 없는 개인 투자자고 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네.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면 이렇게 막 뭐 테마성 종목 이렇게 따라다니기보다는 그렇죠. 그래도 현금을 좀 확보하는 네. 전략이 좀 낫습니까? 지금은 저는 종목별로 또는 섹터별로 분명히 이제 오늘 2차전지나 반도체가 또 조정이 좀 나왔잖아요. 몇몇 종목 빼고는. 그러면 이 정도 빠지면 또 반등이 분명히 또 조만간 나올 겁니다. 네, 관성에 의해서. 그러면 또 그때 좀 줄였다가 이게 내 평균 잔고 대비 손실이어도 예. 조금씩은 오르는 날은 좀 줄이고, 네, 어떤 종목들은 뭐 여기서 더 밀릴 것 같다, 여기서 올라가 봤자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은 그냥 현금만 좀 비웠다가 9월 달, 10월 달 정도를
노리시고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만들 현금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최근 한 10년 동안의 9월달, 10월달 흐름들을 쭉 보시면 예. 특히 10월달은 항상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때는 이번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번에도 비슷할 거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라던가 예. 지금 제도라는 그런 대주주 양도소득세 제도라는 게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10월에도 사실 저는 최소한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몇몇 종목들 중에서는 줄줄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내년 1월 정도까지 보시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금들을 만드는 게 8월 달, 9월 달 정도의 시간이 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OX를 들어주시는데도 조금 고민이 있으셨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주식이 있으니까 O를 들어주셨지만 9월 달, 10월 달 넘어가서는 사실상 좀 경계감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똑같이 O를 들어주셨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변동성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고, 예. 또 없으면 없어서 또 문제고, 또 거래량이 많으면 또 많은 대로 문제고, 쉽지 않아요. 또 거래 대금이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문제인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지금 사실은 상대적으로 저는 견고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뭐 중국 이야기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이제 이 충격을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일단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본인들은 그 산업과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는 게 현실적인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수급을 좀 쫓아가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너무 겁을 먹고 미리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대신에 이제 만약 주도 업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는 조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물렸으면 그 물린 것을 인정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에 물렸으면 저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것. 예. 하지만 실적이 안 좋은 기업에 물렸다면 그냥 지금은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만약 이제 신규로 이제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돈이 몰리고 있는 쪽에서 짧게는 가능하되 만약 올 초에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한 종목에 100만 원을 한 번에 사셨다면 이제는 매수는 하시되 그 비중을 50만 원이라든지 3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비중을 좀 조절해 가시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 여기서는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어느 정도까지 여유 있게 열어놔야 됩니까라는 질문은 지금 무의미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의미하다. 네, 지수 사실 안 본 지 꽤 된 것 같아요. 네, 맞죠. 지수 개별 종목이니까. 선이 사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2차전지 섹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대형 큰 종목으로만 사실 움직임이 심하기 때문에 예. 또 2차전지가 지수는 빠지지만 다른 종목들이 다 튀어 올라오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수로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위아래로 박스권 된 지가 꽤 됐어요. 됐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수의 왜곡이라는 표현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일부 상위 종목군들의 변동성에 지수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뿐이기 때문에 예. 지수보다는 결국 지금 이제 이 섹터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기업을 좀 보시면서 가셔야지만 그래도 이 계좌에 심폐소생술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일 또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내일 좀 전략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8월, 9월 넘어갔을 때 조금 나는 요거는 좀 끝물인 것 같다. 조심해야 되는 섹터 하나. 그리고 요거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섹터 하나씩만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팀장님부터. 대본 보지 마세요. 원래 저희 대본대로 안 하는 거 아시면서 자꾸 대본 보세요. 예. 지금 끝나는 sek터, 조심해야 될 섹터는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다 해볼 만은 해요. 근데 한 다만 번씩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구간이 짧은 것 같고. 아. 네. 빠른 올라오는 거는 많죠. 예. 다만 이제 대형주들에서는 좀 대형주들이 조금 들인 공이나 뭐 밤새 우리가 오늘 주식 사서 밤에 전전긍긍 미국 시장 보고 분석하는 것 대비 수익이 나거나 손실 날 게 사실 거의 뭐 요즘은 베팅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 찾아보자.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장 마감을 하고 전 종목을 거의 제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검색식을 통해서 돌려보는데 예.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7, 80개 정도는 신고가 단기 신고가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형주, 중소형주 단에서는 충분히 매매할 것들이 많이 있고 조금 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종목들이 사실 많아요. 예. 기대감 대비해서. 근데 반도체의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 가장 최악일 때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올해 1월, 작년 말 올해 1월이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먼저 반등을 하고 2분기 정도까지는 2개 분기 정도까지는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고 실적 시즌,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 이번 주까지겠죠. 그럴 때까지는 이제 대부분 이제 기존안에 안 좋았던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개선되는 과정에서 예. 좀 이제 주가는 좀 쉬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반도체 섹터들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반도체 주식들 지금 좋은 거 보고 사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이제 성장주의 개념으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지. 지금 실적이 좋으니까 더 갑니다라는 거는 사실 반도체가 다시 업황이 완전히 턴했을 때 그 얘기고 지금은 조금 우리가 성장주 매매할 때 보면 비쌀 때 사는 거잖아요.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빠는 게 원래 성장주 정석이고 예.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던가 특히 매출액 기준으로 올해 1분기, 2분기에 지금은 영업이익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 이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걸 위주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노력하는 것 대비 수익률이 조금 서운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반도체는 괜찮은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요? 섹터 말씀드려야겠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저희 개인적인 진짜 의견이에요. 솔직하게. 참 엔터주에 대해서 엔터. 네. 그러니까 이제 끝물이라는 표현이 조금 자극적인데 제가 이걸 좀 순환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재료가 어느 정도? 재료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주가도 그 재료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상황. 특히나 이제 JYP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지금 어떠한 새로운 뉴스 플로우가 나오기에는 사실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심지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차익이라든지 실망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JYP의 오늘 수급 현황을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메이저 주체들의 이제 매도량이 제법 좀 많았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예. 엔터사들이 이제부터 내려간다라는 표현보다 엔터사들이 다음 랠리를 위해서는 이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각 엔터사들마다 앞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성과를 보이면서 출발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관심을 다시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일단 최근에 이 변동성에 너무 공격적인 트레이딩은 저는 어렵다. 그러니까 보유자 분들이 조금 이 영리하게 조금 더 슬기롭게 지혜롭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섹터. 요새 시장은 사실은 눈치 없으면 수익 내기 좀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그날 딱 분위기 봐가지고 어디가 오르나 이렇게 해서 눈치 빠르게 팍 파바박 움직이면 수익 좀 건질 수 있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왜 안 가지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면은 분석하고 사면 요즘은 예. 너무 늦고 분석하고 사면 늦다. 네. 일단 사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또는 분석하지 않고 그냥 센 놈 붙어서 적당히 수익 나면 팔고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또 가는 놈이 계속 가는 그쵸? 트렌드가 계속 네. 있으니까. 지금은 틀에 박혀 있으면 네.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틀에 박혀 삼양식품이 오늘 같은 날 상한가 간 거를 보면 그건 사실 이제 틀에 박혀 있는 트레이더들이 내기엔 좀 어려운 예. 수익이거든요. 네. 불닭 잘 팔린다고 상한가 가는 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그럼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요 섹터는 조금 흔들려도 좀 괜찮다. 팔지 말아라. 결국엔 로봇인 것 같아요. 로봇. 네. 그러니까 로봇들 중에서도 사실 이제 각자 기업의 이제 색깔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뭐 T 로보틱스가 오늘 이제 시세가 좀 낮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은 있을 수는 있더라도 해당 섹터에 이제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었던 뭐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또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만약 또 신규 뉴페이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는 않았으나 막 V1텍 같은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이 장비 라인 쪽에 이제 또 로봇 을 이제 투입하는 이러한 기업들도 저는 충분히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들 기업의 단점은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데 또 이게
어떻게 해석해 보면 지금보다 더 커 나갈 수 있는 성장성이라는 것에는 좋은 점수를 또 부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적이 나온 쪽보다 실적이 지금보다 더 나올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섹터와 테마에 대한 의견, 각자의 뭐 인사이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